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고력 수학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재 교과 수학 잘하고 있는데 사고력 수학 꼭 해야 할까요? 사고력 수학은 잘하는데 교과 수학을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케이스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학년인데) 그 사고력 수학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질문 주신 분 말고 다른 어머니들도 다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3학년쯤, 4학년쯤 되면 아마 대부분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교과 수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교과 수학 학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죠. 교과 수학만 하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니, 교과 수학을 심도 있게 심화까지 잘하면 사고력 수학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만 하신 선생님한테 가면 어머니,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려면 사고력 수학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아깝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고력 수학도 했고 교과 수학도 했고 그다음에 애를 다 키워봤고 현업에서도 떠나 있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수학 선생님 말씀이 한 80%, 한 80% 맞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로드맵 한번 다시 같이 보실게요. 사고력이 뭐라 그랬죠? 연산뿐 아니라 수학의 그 5개 영역을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서 하는 학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보면 연산이 거의 다예요. 중간중간 뭐 도형이랑 측정 이런 게 좀 나오지만 사실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근데 4학년 이후부터는 보세요. 4학년 이후부터 보면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연산. 근데 노란색 이외의 것들은 도형, 측정 많이 나와요. 문제 해결력까지 다 할 수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그 교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죠. 이 4학년 이상 됐을 때 교과 수학을 아주 심도 있게 심화까지 잘 하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 효과가 있다.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조금 세분을 해서 나눠볼게요. 우리 애들이 교과 수학도 잘해. 그리고 사고력 수학도 잘해. 그럼 아무 문제 없죠, 뭐. 근데 그런 애들은 우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 자, 우리 애는 교과 수학은 잘 못해. 근데 사고력 수학을 잘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사고력 수학을 정말 잘하면 교과 수학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력 수학을 잘하려면 교과 수학에서 배우는 그 개념적인 것들을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런데 어린 연령에서 사고력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수열 같은 걸 배우지 않아도 아이가 배운 내용 안에서 수열을 풀 수 있게끔 끄집어내는 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 연령에는 통하죠. 근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게 과연 통할까요? 걔는 진짜 사고력 수학을 잘한다기보다 사고력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 수학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갈수록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구멍이 숭숭 뚫리면 구멍 메꾸는 게 더 힘들어요. 2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교과 수학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교과 수학은 잘하는데 사고력 수학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선생님 사고력 수학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이게 연령마다 좀 달라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야. 7살, 뭐 1학년, 2학년이야. 이런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 해봐야죠. 안 해보면 나중에 엄마가 후회할걸요? 그때 시킬걸 막 이러면서 후회하실 거라서 해보는 게 맞고
아이가 만약에 이제 3학년 이상 4학년이야. 근데 교과 수학 잘해. 근데 사고력 수학 안 시켰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시켜봐야 되나? 막 고민하실 건데 교과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라면 사고력 수학 안 해도 괜찮아요. 교과 수학을 아까 그 교과 수학 그 원장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심화까지 잘하는 친구라면 사고력 수학 안 해도 중고등 가서 수학 잘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고력 수학도 하는 이유가 중고등 가서 수학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건 있어요. 사고력 수학을 잘한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을 해본 친구들은, 수학의 쓰임새를 알죠. 수학이 실용 학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력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뭐 스포츠 경기 볼 때 뭐 점수 계산하고 대진표 짜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자 계산도 하고, 환율 계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 수학이 실용 학문이다. 그래서 좀 수학이 재밌다.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는 거고, 교과 수학원 했던 친구들은 그게 좀 없죠. 그래서, 수학을 해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끝까지 잘할 수 있게끔 멘탈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억지로 사고력 수학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케이스 있죠. 사고력 수학은 잘하는데 연산을 못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산을 못하는 게, 진짜 연산을 못하는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도 잘 못해요. 근데, 연산을 못한다기보다 연산 속도가 늦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연산 속도가 늦는 경우는 사실은 성향의 문제가 좀 더 커요. 이런 친구들은 막 재촉한다고 막 속도 빨라지진 않아요. 연산 속도 솔직히 빠르면 좋거든요. 진짜 유리해요. 제가 이제 그 중학생에 키워보니까 연산 속도 빠르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성향의 차이가 있어서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고력은 잘하는데 이제 연산 속도가 좀 느려서 좀 그렇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되면 본인이 그 연산을 못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인지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연산을 잘 못하는구나. 속도가 늦는구나.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 잘하려면 극복해야지 하고 본인이 노력하더라고요. 이게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사고하는 힘이 생겨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본인이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